자, 우선 if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고요. if문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문장 1을 점프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있고요. 이렇게 참인 경우에는 문장 1을 실행을 하지만 참이 아니면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이렇게 점프해서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if문에서 조건을 만드는 if 조건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19세 이상이 지금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다음에 괄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이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할 문장을 뒤에다가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if 다음에 반드시 괄호가 오고요. 이렇게 해서 19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써도 되고요. 다음 줄에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이런 걸 아까 블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블럭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자, 이 조건이 맞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문장만 있을 때는 옆이나 밑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이제 이 부문에 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음 줄에 써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9세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문은 이 조건이 맞으면 다음에 있는 문장 하나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블락이 없다고 하면, 중괄호가 없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이 문장까지 원래 넣고 싶었는데 이 문장은 이 if문이랑 전혀 관계없이 항상 실행이 되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문장일 때는 뭐 그냥 깔끔하게 옆에나 밑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다음에 한 문장이라든지 이 블럭을 실행을 하는 게 if문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스캔F로 입력을 받아서 이 지금 뭐 60 이하면 F가 재수강을 해야 되겠죠. 60 미만이면.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만약에 70이다. 70이다. 그러면 이 부문이 참이니까 이 부문이 거짓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0이다. 30이다. 그러면 참이 되니까 이제 그때 참일 때만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네 가지 방법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방법을 이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면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70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50이다. 하면 60점 미만으로 재수강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if 다음에는 괄호가 오고요. 반드시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괄호 안 하는데요. C 언어에서는 반드시 괄호를 해야 돼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맞으면 자, 이거 밑에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밑에다 써도 똑같이 실행 잘 됩니다. 밑에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써요. 자, 깔끔하죠? 이게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물론 이렇게 써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고요.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이제, C 언어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없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 앱 개발하는 스위프트라는 언어에서는요. 이 부분 다음에 이제 조건에 걸리는 문장이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워낙 짧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 옆에 붙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제
이것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0을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스코어에 0이 들어갈 테고 스코어 이퀄 0 하게 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0점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뭐 이건 전혀 문제 없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비교할 때는 이퀄을 두 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퀄 하게 되면 그냥 뭐 여기 0을 스코어에 넣어라 라는 대입 연산자고요. 비교할 때는 이퀄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이제 이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얘를 이해하려면 우선 얘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보면 if 스코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0점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 대부분은 만약에 스코어이면 0점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글을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스코어이면 0점이 아닙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항상 이 if에 있는 조건식은 변수만 있게 되면요, 이 변수가 참인지를 묻는 거예요. 참이. 여기 이 조건이 참인지를 묻는 것처럼 이 변수가 참인지를 묻는 거고요. C 언어에서는 0만 아니면 모두 다 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 보면 0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0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0, not equal 0이라고 여기다가 써야 될 거를 이렇게 그냥 스코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not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코어가 참이냐라고 묻는 거고, not 스코어라는 것은, not 스코어가 참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냥 스코어가 거짓이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요. 이 지금 11번째 줄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번째 줄과 11번째 줄은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즘은 이제 좀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이 지금 9번째 식을 11번째처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소스들을 보면,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그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그 null 값을 리턴하는 함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을 빠져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이 null이 이제 0이거든요. 그래서 0이냐라고 묻는 거나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쓰기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not p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스코어가 equal 0이냐라고 묻는 거랑 not score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이다 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을 입력하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실행이 돼서 이 두 번 0점입니다가 지금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실습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스코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A라는 학점은 90에서 94.999까지가 이제 A라는 학점인데요. 자, 보통 우리 수학에서 90에서 94.999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문으로 해서 자, 이런 조건이면 A를 출력해라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이제 지금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92를 넣었다고 합시다. 92를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92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런 그 비교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지금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의 결합 방향이죠.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문장이 먼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참이니까, 참이면 항상 결과가 1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95 앞쪽에 있는 애가 1이 나와요. 그래서 또 역시 참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이 돼서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1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0은 A가 아니잖아요. 이 조건에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이번엔 92가 아니고 100을 넣었다고 해봐요. 10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전히 지금 참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나와서
여기 지금 또 참이 돼서 나오네요. 자, 100이면 이 조건이 안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맞게 나오네요. 이번에 한 30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도 30을 넣어볼게요. 자, 30을 넣으면 이번엔 거짓이 됐어요. 거짓이면 결과가 0이 나온다 그랬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또 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if 문장은요, 이 if 문안에 있는 조건식의 논리는 얘는 지금 항상 참이에요. 사실 항상 참. 왜냐면 이쪽이 지금 0이나 1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95와 비교해서는 항상 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논리적인 오류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항상 어디에서 어디라고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는 작고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and로 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90보다는 크거나 같고 95보다는 작은 그런 구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간을 따질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초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논리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직접 실습은 해보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를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0이나 3이면 이제 남성이고 2나 4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if 문 다음에 조건에다가 지금 1 또는 5와 연산자가 되겠죠. 논리적인 5와 연산자 더블 파이프라고 하는 애입니다. 1이거나 3이면 2이거나 4면 남성이군요. 여성이군요. 라고 지금 하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꼭 이제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예제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지금 보면 자, 1 남성이군요. 잘 나오는데요. 꼭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꼭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화 연산지 양쪽에 두 개의 논리를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은 오화인데요. 여기 지금 3이 참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지금 그냥 항상 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조건을 두 개를 잘 써주고 오화로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if문을 쓰니까 어떤 조건이 맞을 때만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는 뭐 이런 논리들을 이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겠네요. 그냥 이제 단독으로 if문도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if else를 쓰는 거가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